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일담 보고서의 김남영이고요. 본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유튜브 이름도 조금 소개를 하고 저희 첫 만남 썰, 만나게 된 썰 그런 걸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한다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저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트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데이트 할 때마다 어떤 거 했는지 남겨두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름은 저희가 둘 다 무서운 걸 좋아해요. 저는 조금 그냥 무서운 이야기 읽는 거 좋아하고 은채는 완전히 좋아해요. 은채는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공포 방탈출도 좋아하고 어쨌든 무서운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유튜브 이름을 정할 때 은채는 고씨고 저는 이름 중에 담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담 약간 괴담? 이렇게 해서 고일담 보고서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괴담이라고 짓기에는 겹치는 것도 너무 많고 음. 우리 괴담을 풀지도 않고 괴담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위를 진짜 많이 눌렸거든요. 가위도 많이 눌리고 술 먹고 이상한 거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은재도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났죠? 저희는 레즈답게 번개에서 가장 처음 만났습니다. 맞아,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번개에서 처음 만났는데 일단 제 시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 번개에 갔어요. 저는 원래 번개를 좀 자주 나가는 번개맨. 번개맨이었는데 약간 제가 전 애인들도 번개에서 자주 만났고 그래서 번개가 어플보다 약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번개를 자주 나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가 함께 나가자, 여자를 찾으러 떠나자 이래서 번개에 나가게 됐는데 바깥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생긴 사람이 뭐지? 저 사람 우리 방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저는 방에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나. 그래서 이거 무조건 번호를 따든 인스타를 따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번개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날은 뭔가 된 게 없어요. 막 저희가 사귀자 게임을 술자리에서 했는데 제가 사귀자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고 있길래. 그래서 못하려나? 이러고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고 있는 은채한테 사귀자 했는데 은채가 좋아 이렇게 하고 그날 손을 잡았는데 인스타를 안 딴 거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얼마 안 있다가 거주지 근처에서 지하철역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번호를 못 땄으니까 그리고 계속 약간 생각이 나졌어가지고 한 마디라도 걸어볼까? 우리 그때 손도 잡았는데? 하고 가서 혹시 그때 번개에서 봤던 분 아니에요? 이러니까 맞아요 이래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혹시 인스타 주실 수 있냐 제가 먼저 인스타 줄래요? 인스타 줄래요? 네 해가지고 인스타를 얻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랑 은채 시점을 들어볼까요? 저는 번개 당일에 일단 퇴근을 하고 서울로 넘어가가지고 간 상태여서 굉장히 피곤했고 그날 번개를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약간 약속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갔던 건데 그러다가 번개에 가게 됐고 사실 그렇게 흥미가 크진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웬 미소녀가 그래서 좋은데? 좋다 하고 이제 예쁜 여자를 보면서 술도 먹고 재롱도 떨고 놀다가 그대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다음날쯤 지하철역에서 누가 말을 걸길래 뭐야? 하고 보니까 웬걸? 그 미소녀가? 그래서 잡담 좀 나누고 연락처 교환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클럽에 간다고 망원을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전 떠났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은채를
만나고 나서는 아예 클럽을 안 가는데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원래 클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음악 빵빵한 사운드감도 좋아하고 가서 뭐 재밌게 놀고 약간 정신 놓고 춤추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클럽 갈 거예요. 안녕 이러고 저는 이제 클럽에 갔어요. 클럽에 갔는데 친구랑 저도 엄청 오랜만에 노는 거였어서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은채한테 DM이 온 거예요. 은채가 클럽에서 잘 놀고 있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 선 DM이 왔는데 내가 클럽에 있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DM에 답장을 안 하면 나는 완전히 쫑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언니 없어서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수작을 부렸어요. 약간 키스작. 혹시 제가 다음 날에 무슨 콘서트 같은 걸 예매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냐, 무료다. 혹시 함께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못해요. 다음 날인데.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그때 봅시다. 이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전날까지 클럽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잖아요. 3시에 제가 일어났는데 은채한테 연락이 몇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보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술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러고 아 네 오늘 만나는 거 맞다 이랬는데 은채가 저희 혹시 너무 피곤하시면 페스티벌 안 가도 되니까 제가 집 근처로 갈 테니까 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아 좋아요 이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붓기 빼고 화장하고 예뻐 보이겠다고 옷 100개씩 입어보고 그러고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다명이가 클럽에 간다고 하길래 아 그래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보자. 한 연락처를 따갔는데 새벽 4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아 그래 내가 보내보자. 뭐하나 얘. 아 뭐 재밌게 놀고 있어요? 하니까 아 언니 없어서 재미없어요 이러길래 와 완전히 구라까지. 누가 봐도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역시 제가 없어서 그렇죠 하고 이제 넘어간 뒤 갑자기 공연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사람 많은 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하다가 그래도 만나자고 했는데 이거를 거절하면 아무래도 길바닥에서 만났다 보니까 얼마나 이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공연에 가려고 저는 이제 다음날에 일어나서 연락을 한번 보내봤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길바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약속이 정말 유효한 건지 이중 체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1시에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아직 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못 일어났나 보다 하고 한 3시쯤에 이제 저는 1시간 뒤에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니까 연락을 마지막으로 보냈죠. 일어나셨냐 했는데 한 30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제 일어났다 죄송하다 뭐 이런 식의 연락이 와서 죄송할 일은 아니고 오늘 만나는 거 맞는지 괜찮으신지 상태 물어봤는데 당연히 만나야죠 괜찮다 이러길래 근데 아무리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이라니. 좀 피곤하시고 컨디션 안 좋으시면 다음에 뭐 공연 다시 봐도 되니까 오늘은 뭐 제가 동네로 갈 테니까 좀 편하게 놀자 하니까 다명이가 헐 너무 좋아 게이득 하면서 그럼 6시에 만나자. 원래 6시에 만나기로 했었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까지 가게 되면은 교통편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편이라 30분 정도 여유가 남았길래 다명이한테 에서 내렸는데 어제 좀 일찍 왔다. 괜찮으시면 좀 일찍 오셔라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버닝 타임. 저는 이제 역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한 10분, 20분밖에 안 남은 상태였었고 뭐 그냥 정각에 오셔도 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명이가 원래 지각을 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6시 반에 얘는 나올 예정이었던 거지. 아니야. 왜 그런 게 아닌 이상 6시에 내가 재촉을 해가지고 나온 게 6시 3분. 그것도 준비 다 못한 상태로. 아니야 준비는 다 했었어. 머리 다 못했다 그랬었어. 머리 못 말렸다 그랬나? 뭐 세팅 못했다 그랬나? 뭐 못했다 그랬어. 급하게 나오느라 못했다고.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해. 그랬대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프로 지각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첫 데이트를 합니다. 처음에 어디 갔죠? 처음에 저희가 밥을 먹을지 카페를 갈지 아직 못 정했는데 은채가 밥을 아직 안 먹었대요. 근데 그러면 애 밥은 먹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식당 뭐 메뉴가 있냐? 없대요. 다 좋대요. 근데 저는 뭐가 안 땡기는 거예요. 내 승부리느라. 저는 원래 낯을 정말 많이 가려서 약간 불편한 사람 옆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손 긋는다 불편하다고. 어쨌든 만났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은채가 아 그러면 카페에 가시고 밥은 나중에 먹읍시다 이러고 이제 같이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뒤집어지게 플러팅을 했어요. 은채가 이제 은채가 대화를 주도를 해줬어요. 저는 계속 말했다시피 낯을 되게 많이 가려서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 이러는데 뭐 얘기하면 아 그건 좀 아닌데 근데 그건 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시키는데 히비스커스를 내가 시켰고 우리 똑같은 거 시켰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히비스커스를 시켰고 너가 그걸 또 따라서 시켰어. 아, 그래? 그래갖고 내가 그거 놀렸잖아. 아, 따라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히비스커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한다고 막 놀리고 처음 만났는데 당황하고 카페에서 놀다가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술집에 갔습니다. 원래는 구영이가 있는 맥주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맥주를 안 마신대요. 저는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고양이가 있다면 마실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딴 데 갑시다 이러고 가게 안까지 들어갔다가 오 그럼 나와요 이러고 이제 같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에 갔습니다. 바에 가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샹그리아를 은채 덕분에 먹어봤어요. 그거 마시면서 같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막 플러팅을 해요. 막 오늘 밤에 같이 있을 수 있겠냐.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할 만해. 약간 뭐지? 분명히 썸 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나랑 사귀는 거 아니고 그냥 잠깐 즐기러 온 사람인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태도가 뭔가 저랑 연애를 하고 썸을 타려고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은채가 아 저 그렇게 몸 함부로 놀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막 이랬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진짜로 호감이 있어서 플러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밤을 함께 하자는 것도 오늘 우리 늦게까지 놀자 요런 의미였는데 이제 수상쩍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라? 약간 이랬던 거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은채가 담배를 펴요.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이랬어요. 그러고 다시 들어와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사실 저는 썸을 잘 타지 않는다. 썸 타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제가 연락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데 사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호감이 있는 건 맞는데 사귀자고요? 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다가 은채 얼굴을 보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은채 얼굴을 보다가 그래요 사귀시다. 은채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그냥 예스를 외치고 나자마자 바로 손을 이렇게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닿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너무 바로 손을 잡아도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때요 사귀는데 막 이래가지고 약간 능숙했다? 은채가? 제 기준에 저는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약간 능구렁이 같진 않았는데 은채가 굉장히 능구렁이처럼 막 이렇게 손도 잡고 막 이렇게 사귈래요? 막 이러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설레고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손을 잡고 또 은채가 담배를 피러 나간다고 하길래 이제 따라 나갔어요. 이제 뭐 몇 분 만에 여자친구가 됐으니까 따라 나갔는데 은채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안겼습니다. 안기고 나서 이렇게 폭 안겼어요. 이렇게 폭 안겼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이렇게 처음 데이트에서 고백받고 사귀고 손잡고 안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공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같이 올라가가지고 야경 보고 근데 가는데 은채가 막 이러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 길인데 엄청 힘들어하길래 와 체력이 정말 약하구나 이러고 그냥 그래요 이러고 가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첫 만남에 사귀고
뽀뽀했습니다. 제 시점은 이게 끝이에요. 은채 시점을 들어볼까요? 일단 X는 그렇게 만나고 저는 이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 뭐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다영이가 와가지고 한 두 바퀴를 돌면서 어디 가지? 하길래 아, 얘는 배가 안 고프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냥 카페에 가자. 카페에 가서 내가 정 배고프면은 뭐 이것저것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혼자 삼김푸파 하면 되니까 아 그래 카페를 가자 해서 어떤 카페에 갔어요. 다명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거길 가서 이제 조금 어색하니까는 약간 엎드렸죠. 막 재롱도 또 피우고 막 장난치고 히비스커스 왜 따라 시켜요? 왜 따라 시키냐고 하면서 조금 갈구고 그래서 약간 좀 그때는 친해지려고 그런 게 좀 컸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고양이가 있나 어딘가에 가자 해가지고 오케이 가보자 하는데 지도를 너무 못 보길래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지도 내놔 하고 이렇게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갔는데 진짜 맥주만 파는 데였어. 안주랑 맥주만. 근데 저는 맥주를 잘 못 먹어가지고 너무 역하게 좀 느껴져서 그래 저는 맥주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뭐 정 계시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다영이가 그러면 바에 갑시다.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서 바에 갔습니다. 바에 가가지고 약간 취향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건 번개에서 조금 이어지는데 처음에 번따할 때까지만 해도 얼굴은 익숙한데 정확하게 이 친구랑 뭘 했었지?가 기억이 안 났다가 그날 같이 있으면서 아 맞아 얘가 나한테 플러팅을 많이 했었다. 얘가 정말 나를 뭔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군. 그래서 내가 지금 들이댄다고 해서 거절을 할 것 같지 않다 라는 확신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명이가 지금 순서를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손을 먼저 잡았어. 안 사귀고? 그러니까 어디 양아치야? 너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손깍지 꼈어. 손깍지 끼고 그 상태에서 내가 나랑 사귈래? 했는데 너가 처음에 한 번 튕겼어.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가서 뭐지? 잘못됐나?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첫 만나면 절대 그거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내 언제 이 느낌이었어.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싫어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빠른데 그래갖고 내가 그럼 한 10분 뒤에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사귀자 하니까 이제 다명이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뭔가 해픈 느낌의 무언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긴 했거든요. 그냥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 밤에 같이 놀자 나랑. 왜냐면 그렇게 좀 저녁 시간대에 만났는데 막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 못 있고 그리고 또 처음에 뭔가 이렇게 흥미를 확 끌고 무언가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한 흥미가 별로 안 생겨서 제가 가면은 그냥 어차피 기말고사 시즌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겠거니 엄청나게 내가 여기에 열의를 다하지 않겠거나 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져가지고 사귀자 괜찮아 해갖고 다명이가 오케이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명이가 말한 대로고요. 그날 저희는 진짜 밤에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에서 배고파서 혼자 도시락 까먹었습니다. 다명이는 나는 안 먹을래 하고 전 앞에서 혼자 푸푸하고 그랬습니다. 첫인상? 은채의 첫인상은 번개에서 만났을 때는 되게 차가운 사람, 매너 있고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약간 요런 약간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고 데이트 했을 때는 언니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잘 챙겨줬고 지도를 제가 정말 못 보는데 길치여서 근데 지도도 되게 잘 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리드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엄청 언니 같고 엄청 좋다 설렌다 그러고 예쁘고 약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느낌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인상은 애새끼. 어째서? 그냥 왜? 짜증 나면 짜증 난다고 짜증 내고 화나면 화난다고 화내고 울면 운다고 놀리고. 내가 운다고 놀린 적이 언제 있어? 우냐? 맨날 그러고. 너가 이상한 걸로 올 때 그러지. 아니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쇼츠에 동물들 막 이런 거 감동 영상 이런 거 뜨면은 전 무조건 울어요. 동물들 울어? 감동 영상 아니어도 그냥 동물 관련 무언가 영상을 봐. 그럼 그냥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되게 마음 따뜻하고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애가 코를 벌렁벌렁 거리고 있어. 뭐야? 다명이 코 왜 그래? 감동적이니까. 이렇게 새끼가 제 현 인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부인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다 약간 와이프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은 애새끼 와이프. 은채는요? 다명이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예쁘네. 그냥 조용하고 예쁘네.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전혀 다른 그거 아니야? 응. 조용하고 적극적인 거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데 우리 둘만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 친구구나 하고 지금 인상은 언니. 진짜?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긴 해.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한 5살 차이 나는 느낌이었어. 지금은 한 2살 정도? 부라치네. 야 어떻게 2살이야? 너랑 나랑 동갑 정도지. 난 너가 동갑 같다고 느낀 적은 없어. 와 진짜? 항상 아기 같아? 2살 정도. 아니 은채랑 저랑 20일 차이 나요. 맞아. 은채는 23살이고 전 22살인데 1월 21일생이고 12월 31일생이라. 그래서 20일 차이 나요. 맞아. 근데 제가 언니 같음을 느낀 것도 웃기고 얘가 지금 저한테 2살 차이 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린 느낌이 되게 낭낭하다가 가끔 22살 같고 또 한 조금 더 어린 느낌 이렇게 가던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형은 어떻게 돼? 이상형이 은채를 만나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이상형은 두부상에 저랑 약간 비슷하게 빈티지한 옷을 입고 뭐 연상이나 동갑 중에서는 동갑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약간 언니 같은 사람? 전 연애들이 다 약간 제가 챙겨주거나 아니면 이해해주거나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것 때문에 언니 같은 느낌을 원했는데 은채를 만나고서는 부부상? 전혀 그냥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냥 예쁜 여자가 좋아졌고 그리고 뭐 언니 같은 성격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예쁜 여자가 좋다 정도로 이상형이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약간 능숙한 여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은채가 뭐 처음도 그렇고 저랑 만나고 데이트할 때 되게 능숙하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엄청 챙겨주고 그랬어서 약간 능숙한 여자로 이상형이 바뀌었습니다. 은채는요? 저는 사실 제 이상형에 연하는 없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고양이상을 좋아했고 약간 청순한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한 제 이상형이고 사실 그런 사람을 딱히 만나본 적 없기도 하고 그냥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미디어를 통해.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그냥 살다가 아니 웃는 게 너무 예쁜 다명이를 만나니까 그래 예쁜 여자가 최고지. 그래 맞아. 그리고 원래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입꼬리나 아니면 보조개 같이 약간 그런 특징들? 부분들에 좋아하는 것 진짜 명확했는데 다음에 웃는데 입꼬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웃어주는 거야? 서비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나이는 상관이 없어졌고 웃는 게 예쁜 여자? 가만히 있어도 예쁜 여자? 약간 요즘 이상형? 그렇게 저희 둘 다 이상형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형도 변할 정도로 저희 둘 다 정말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약간 제가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해서 싸우지도 않고 뭐 투닥투닥 정도는 가끔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이슈가 생깁니다. 저희 둘 다 밤을 새고 어디에 가자. 근데 걸어가자는 거예요, 은채가. 그래서 그래, 걸어가자.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2학기 기말고사. 은채가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이제 저희가 밤새고 뭐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뭐야 너 일어나 빨리 막 이러고 놀렸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골절이고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울고 입원해 있을 때도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왜냐면 다리 부러졌을 때 엄청 놀렸잖아요. 야, 너 인대 늘어난 거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 엄청 놀렸는데 골절이고 수술한다고 하니까 어떡해 이러고 엉엉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제가 엄청 열심히 챙겨줬어요. 맞죠? 응. 이렇게 열심히 챙겨주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죠? 일단 퇴원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막 되게 자주 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빡세니까 안 가고 집에서 드레싱을 몇 번 갈았었어요. 근데 마침 드레싱 밴드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다명이한테 이거를 좀 부탁을 해야겠다. 왜냐면 시간이 그때 한 8시 반? 막 이랬어가지고 집 근처에 9시 반까지 하는 약국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왕복을 하면 한 30분에서 40분?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목발을 짚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다명이가 그냥 후딱 갔다 오든가 아니면은 겨울이기도 하니까 제가 목발을 혼자 이렇게 짚고 가다가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가든가 하자 해야겠다. 다명이를 깨워가지고 다명아 나 이거 약국 가서 이것 좀 사다 주면 안 돼? 했는데 무다명이 나온 거야. 무의식의 다명 무다명이. 무다명이 갑자기 이렇게 막 자다가 하고 깨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빤히 쳐다보고 싫어 하고 갑자기 다시 자고. 아니 근데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내가. 여튼 거절을 당했으니까 그렇구나 싫구나 하고 이제 좀 급하게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한참 걸어가잖아요. 혼자 한 30분을 가야 되니까 가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친구여도 사다 줄 것 같은데 담양이가 졸리다고 안 사다 주는구나. 같이 가주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약간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갈 때는 약간 실망했고 올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집에 가서 다명이를 깨우고 헤어지자. 나는 널 못 만나. 그래서 다명이는 갑자기 자다가 번개를 맞고 깼다. 분변을 당한 거죠 저는. 제가 해명을 하자면 원래도 저는 잠버릇이 정말 고약해요. 자다가 말하고 눈 뜨는 게 사실 몇 번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저기 불만 주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자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미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잠을 오랜만에 자고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그랬대요. 저는 정말 전혀 한치의 거짓말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랬대요 제가.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아니 나 정말 너 얘기 못 들었다 하니까 너가 대답도 했다. 너 눈도 떴다. 막 이래서 그럴 리가 없다. 막 이제 그러다가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너가 당한 거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일단 사실 정확하게 헤어지자가 아니라 내가 다리 나을 때까지 따로 살자 맞아. 였었고 화해는 내가 그러지 마라 이제 하면서 끝났지. 맞아. 근데 이게 따로 산다는 게 제가 그때도 동거를 하는 중이었는데 수원이랑 서울이잖아요. 왔다 갔다 왕복만 3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두 명이 따로 살면서 데이트를 하면 얼만큼 만나겠어요. 자주 못 만나는 건 기본이고 그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일이 있고 은채한테 물어봤어요. 너 따로 살자는 말이 헤어지자는 말이었냐? 이러니까 뭐 따로 살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거리감이 100에서 시작을 했어. 거리감 100을 딱 주고 시작을 했어. 근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 거리감을 10으로 좁혀놨어. 근데 다시 따로 살게 되면 이 거리감이 10보다는 커질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상황에서 이게 그냥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식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강했지. 저는 이제 불안형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리고 이제 따로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거는 다음에 동거 얘기를 한번 쫙 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그렇게 한번 헤어질 뻔하고 두 번째로 헤어질 뻔한 썰이 있죠. 예,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은채를 만나다 보니까 64kg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가장 말랐을 때 49kg, 50kg, 51kg 여기에서 왔다 갔다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57kg까지 쪘었거든요.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그때 은채를 만났다가 은채랑 동거를 하고 나니까 64kg가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를 맞이하니까 건강도 건강이고 숨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고 피곤하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모든 그런 게 다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근데 귀엽긴 했는데 이러고 다이어트를 막 했거든요. 운동도 가고. 어떻게 됐죠? 전 너무 서러웠어요.
같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묘미는 같은 시간에 같이 앉아서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자꾸 밖에 나가 놀고 운동하러 가는 거지만 이제 운동하고 오니까 집에서는 힘이 없고 나랑 안 놀아주고 그럴 거면 따로 살아. 또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아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근데 그래놓고 은채도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래놓고 지 다이어트 할 때는 뒤지게 안 먹어요. 근데 같이 했잖아. 그리고 나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했어. 야, 너 디저트 싹 끊었잖아. 근데 디저트는 너도 끊긴 했어야 됐어. 아니 같이 했잖아. 근데 애초에 나 할 때는 내가 다이어트 한다니까 너도 이때다. 나도 이때 해야 그래. 된다. 이때다 해서 한 거지. 은채가 아마 제가 안 한다고 했어도 혼자서 했으래요. 그럼 저는 뭐라 해요? 헤어지자고 해요? 그럼 은채는 헤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떡해 이러고. 그건 아니야. 정말로? 응. 손은 거기 왜 대고 있는 거야? 손냄새 맡았어?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헤어질 뻔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선 다이어트, 다명이가 혼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조절도 운동도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디저트도 맨날 막 새벽에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명이는 그래 모든 걸 끊고 밥도 조절하면서 먹겠다고 하고 스피닝 한다고 하고 하면서 아예 생활 리듬이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나는 심심하고 같이 샀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이런 무력감이 사실 싫었던 게 가장 컸고 같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래도 습관은 맞으니까 먹는 것도 너도 같이 먹었고 조절을 하면서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극복하게 되었고 은채가 지금은 제가 다이어트 할래 나 살쪘어 운동할 거야 이래도 냅둬요. 내가 너무 바빠서. 냅두고 그래 뭐 먹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입 먹고 양 조절하는 건 뭐라 안 하는데 먹기는 먹어야 돼. 맞지? 맞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썰을 풀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아니요. 너만 재미없었어. 너만. 아 나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들었던 얘기야. 어쨌든 은채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헤어질 뻔하고 이렇게 사귀었습니다. 예쁘게 사귀고 있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자 퀴즈. 저희가 사귄 지 얼마나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무. 안녕.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